예,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오늘 23일 1시부터 3시에 수업해야 됐었던 내용 확통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통 NJ 파트 23번까지 끝냈었고요. 그리고 24번부터 경우의 수 몇 문제 남은 거랑 확률 부분, 앞부분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선 수 1 같은 경우에 지수와 로그 파트 전부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부분 끝까지 나갈 거니까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은 NJ 삼각함수 파트 정도 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와 로그 함수는 다 끝내고 확률과 통계는 확률 부분 끝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소왕, 가웨인, 랜슬롯과 ABC를 포함한 13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서왕, 가웨인, 랜슬롯, A, B, C가 있고요. 얘를 포함해서 총 13명이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겠대요. 자, 근데 가번 조건 뭐야? 아소왕은 1번을 주겠대요.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번부터 13번까지 차례로 번호를 정한다. 나번 조건이요. 가웨인은 11번 자리에 앉고요. 4, 5, 6, 7, 8번 자리에는 이 6명이 아닌 나머지 7명 중에 그 직전 회의에서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그대로 앉겠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4, 5, 6, 7, 8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물론 아서왕, 가웨인 이 5명까지 다 지금까지는 이 7명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안 조건을 봤더니 아서왕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에는 ABC 중 앉고 랜슬롯 바로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에도 ABC 중에서 앉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아서왕이랑 랜슬롯 둘의 옆에는 ABC 적어도 한 명이 앉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직접 원탁을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탁이 있고요. 원탁에 아서왕이 1번 자리. 자, 여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앉는데 11번 자리에 가웨인. 자, 또 여기 4, 5, 6, 7, 8 4, 5, 6, 7, 8 요 자리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앉을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구에 왜 동그라미 쳤어? 다 쳤구나. 자, 그러면 이제 랜슬롯이라는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 3, 9, 10, 12, 13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요. 랜슬롯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슬롯이 2번 자리에 앉을 때. 자, 랜슬롯이 2번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13번과 3번 자리에, 자, 답안 조건에 의해서 아더왕도 그렇고요. 랜슬롯도 그렇고 옆에 무조건 A, B, C 중에 한 명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3번과 3번에는 A, B, C 중에서 2명을 골라 앉혀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3P2.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2, 13, 2, 3에 모두 앉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에 앉을 두 놈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나? 아니지. 13, 2, 3에 앉을 사람이 정해진 거고 12, 19, 이 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이다. 자, 두 번째. 이제 랜슬롯이 3번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랜슬롯이 여기 앉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랜슬롯 옆에는 ABC 중에 한 명이 앉아야 되니까 2는 무조건 ABC 중에 한 명이 앉아야 될 거예요. 3C1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아소왕 옆에도 ABC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3번 자리에는 그 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 13, 19 여기 네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냥 막무가내로 앉혀도 되니까 4팩토리얼 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랜슬롯이 9번 자리에 앉는 경우. 자, 랜슬롯이 여기 왔어요. 여기 오게 되면은 10번 자리는 무조건 누구? 무조건 저기 ABC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3명 중에 한 명을 골라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 13, 2, 3에 4명을 앉힐 건데 4명을 앉힐 건데 2번 자리랑 13번 자리에는 적어도 ABC 중에 한 명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ABC 중에 한 명은 여기 써먹었고 그럼 남은 두 놈 중에 한 놈은 여기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네 자리에다가 4명을 앉힌 경우에서 이 두 자리에 그 어느 곳에도 ABC 중에 그 2명 여기 어디에도 오지 않는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이 12번과 3번 자리에 앉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저 네 자리에 대해서 4명을 막 앉히는 경우에서 뭘 빼자? 여기에 ABC가 안 오는 경우 그러면 3번과 12번에 ABC가 안 오는 경우 2팩토리얼 곱하기 2, 13에 남은 2명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자, 네 번째 경우입니다. 랜슬롯이 10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요. 10번 랜슬롯이 여기 오게 되면은 9번에는 ABC 중에서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C1 곱하기. 자, 이제 남은 4명 가지고 여기 앉히는데 지금 위의 경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4팩 마이너스 2팩 곱하기 2팩이 되겠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랜슬롯이 어디? 12번 자리에 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랜슬롯이 12번에 오게 되면은 13번에는 무조건 지금 ABC 중에서 한 명이 와야겠죠. 그래서 3C1 한 다음에 자, 여기다 ABC 중에 한 명 앉았다. 그러면 아소왕 여기 옆에인 2번 자리에는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 19번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은 4명이 막무가내로 앉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랜슬롯이 이제 몇 번 자리? 13번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요. 뭐 사실 여기 1번 랜슬롯이 2번 자리에 앉는 케이스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3P2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다. 자, 각각 경우의 수 세주시면요. 3이 66에 36. 그럼 얘도 36. 얘는 3 곱하기 24, 72가지. 얘도 그러면은 72가지. 얘는요. 뭐야. 24에서 4 빼니까 20. 20 곱하기 3, 60까지 나오겠죠. 얘도 6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08, 168, 168이 아래 또 있으니까 16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36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케이스가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각 케이스에 대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H씨는 9박 10일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 9일 동안 빨간색과 파란색. 자, 9일 동안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가지고
이 두 벌을 가지고 잠옷 입고 자겠대요. 두 벌의 잠옷을 가지고. 근데 빨간색 잠옷은 4일 이상 연속으로 입도록 계획을 세우겠대. 자, 빨간색이 연속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연속 4개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4일 연속으로 빨간색 잠옷을 입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 B. 첫 4일 계속 빨간 옷 입고 나서 파란 옷 입고 그리고 나서 뒤에 마음대로 며칠? 4일 동안 아무렇게나 입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뒤로 간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연속되는 그 빨간 옷 입는 연속되는 그 날들이 4일까지인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요 경우는요. 2의 4제곱 되겠죠? 그죠? AB 내가 2의 4제곱. 자, 이 경우 어떻게 될까? 2의 4제곱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이 경우는요.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는 잠옷의 그 날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뭐 어떻게 쓸 수 있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수 A날, 이게 B1. 그래서 A 플러스 B는 몇이 돼야 된다? A 플러스 B는 우선 6일 빼니까 3 돼야겠죠. 그럼 2H3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며칠이 있고 이쪽에 며칠이 있는지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그럼 날수가 결정됐다면은 이 3일에 해당하는 잠옷의 색깔을 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2의 세제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니죠. 왜? 이 경우랑 이 경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여기도 R 4개 오고 여기도 R 4개 오는 경우.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 몇 개? 31가지.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요. 43이니까 4가지. 4 곱하기 8이니까 32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몇 가지 나오겠다? 63가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빨간 잠옷을 입고 자는 날이 5일 연속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거 경우의 수랑 이거 경우의 수는 같을 겁니다. 자, 이거 몇 가지일까? 이거 몇 가지? 2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몇 가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B, R, 5일 연속, 그 다음 B, 한 다음에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그럼 이거는 이쪽이랑 이쪽에 해당하는 날수를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2다, 2H2 곱하기 여기랑 여기에다가 또 이제 잠옷을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C2, 3 곱하기 4, 12개. 자, 얘랑 얘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 없죠? 그냥 8개. 8개에서 16 더하기 12, 총 몇 가지? 28가지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세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6개 연속으로 입고 나서, 파란색 입고 나서, 이틀, 파란색, 빨간색 연속 6일. 그 다음에 또, B, R6, B 하면은, 이쪽이랑 이쪽 둘 중에 하나에 하루 넣어줘야겠죠? 8일 써먹었으니까. 자, 이 경우의 수 몇 개가 되겠다? 2의 제곱까지. 이거 역시 2의 제곱까지. 자, 이건 뭐가 돼? 2H1 한 다음에, 그럼 여기랑 여기 중에서 배치할 곳이 정해졌고요. 이런 다음에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얘는 4.
12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아, 쓸데가 없냐, 이씨. 자, 우선 써놓겠습니다. 63가지 더하기, 전 뭐요? 28가지 더하기, 저거 12가지, 여기까지 썼어요. 자, 이제 연속으로 7일 입는 거. 자, 네 번째 케이스. 7일 입고 나서 B 하면은 8일 썼고 이쪽에 하나 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쓰고 B 7일 연속으로 입는 거. 그 다음에 BB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여기는 그냥 한 가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몇 개? 하루만 채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2가지, 이것도 2가지, 총 몇 개? 5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R8 B R8 이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몇 가지? 2가지. 자, R9는 가능할까요? 자, 문제에서 적어도 하루는 파란색 잠옷을 반드시 입는다라고 했으니까 R 곱하기 9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5 플러스 2를 해주니까 이 몇 개야? 얘랑 얘도 하면 70, 얘랑 얘도 하면은 40, 70 더하기 40, 110까지가 나오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케이스가 얘도 좀 많네. 5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5, 6개 정도의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5, 6개 정도 케이스로 나누는 문제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나누게 되면은 물론 문제 풀기가 곤란합니다.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이 속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구하기 쉽다라는 거. 각 케이스 내부에서 구하는 방법은 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가볼게요. 26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몇 번 문제였지?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더라? 18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었는데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A1, A2, A3, A4를 포함한 20명의 학생이 있는 반이 있다. 점심시간에 좌석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급식실에 앉는 좌석번호를 정할 때 학생 이 4명의 좌석번호를 얘라고 하자. 이럴 때 A1-A2가 4보다 크거나 같다. A2-A3도 4보다 크거나 같다. A3-A4도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만족하는 A1, A2, A3, A4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A1 A2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2는 A3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3는 A4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A4 플러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1, A2, A3, A4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A4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A1은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얘의 4개의 숫자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몇 개 중에서. 13부터 20까지 총 몇 개? 8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등호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뽑아주자? 4개를 뽑아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11C 4가 되겠죠. 11C 4 얘는 4, 3, 2, 1, 11, 10, 9,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4, 2, 8, 3, 3 이렇게 돼서 33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그냥 쉽게 이렇게 넘겨주세요. 실제로 작년 6월 평가원으로 2문제
이과에서 한 문제, 문과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 8자루랑 볼펜 5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연필이 8개, 볼펜이 5개,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겠대요. 연필끼리 구분 안 하고요. 볼펜끼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가번 조건이요. 여학생끼리 받는 연필의 개수는 모두 같고 남학생끼리 받는 볼펜의 개수도 모두 같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는 여학생은 연필 1자루 이상, 다번 조건에서는 남학생은 볼펜 1자루 이상 뭐 이렇게 받겠대요. 그리고 그 외의 학용품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여학생은 연필을 우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연필을 받는 경우 1개씩 나눠 갖는 경우랑 2개씩 나눠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남학생에 대해서 볼펜을 하나씩 나눠 갖는 경우랑 2개씩 나눠 갖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학생에 대해서 케이스 2가지, 남학생에 대해서 케이스 2가지인데 그걸 동시에 이뤄줘야 되니까 총 케이스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자, 지금 여학생이 갖는 연필, 여학생 1명당 갖는 연필의 개수와 남학생 1명당 갖는 볼펜의 개수를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1,12 가능하고요. 두 번째 1,2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2,1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2,2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1,1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남은 연필의 개수 몇 개? 연필 4개와 볼펜 몇 개?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얘랑 얘를 이거는 남자에 2명이 나눠 갖는 거고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4다.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2H4가 될 거고요. 곱하기 볼펜 3개를 여학생들 4명이 나눠 가지니까 4H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C4. 그러면은 5 곱하기 얘는 6C3이니까 20 되겠죠. 그래서 100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에는 연필이 4개 남았고요. 볼펜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역시 2H4 곱하기 여기서는 여학생 4명이 볼펜 하나를 나눠 가지니까 4H1이 되겠죠. 그래서 5C4 5 곱하기 4C1 4가 되겠죠. 그래서 20까지 나오겠다. 자, 요 경우는요. 연필이 남지 않았고요. 볼펜이 3개 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얘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볼펜 3개가 남았고요. 여학생 4명이 나눠 가지니까 4H3 몇 가지? 20까지 되겠다. 자, 이 경우는요. 연필 없고요. 볼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남는 거 4H1이 되겠죠. 여학생 4명이서 볼펜 하나를 나눠 가지니까 이 경우 몇 개가 되겠다? 4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120, 24 해가지고 총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도 마무리를 하고요.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이항정리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항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들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항 표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컴비네이션 K 곱하기 A의 K제곱 곱하기 B의 N-K제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쓸 수 있어도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일반항만 잡아줄 수 있으면 돼요. 일반항만. 자, 그러면 문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수 N과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소수 P입니다. P는 소수예요. 이거에 대하여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마이너스 1제곱의
n제곱 얘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얘가 1215가 나왔대요.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6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식의 일반항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뭐가 되지? nck 곱하기 x의 3k제곱 곱하기 px의 마이너스 1제곱에 n-k제곱 이렇게 돼요. 좀 더 정리를 해보면 nck 곱하기 x의 몇 제곱이야? x의 4k-n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p의 n-k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의 개수가 1215라고 했는데 그러면 4k-n이 뭐일 때? 2일 때 4k-n이 2일 때 nck 곱하기 p의 n-k제곱이 1215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야, 그러면 1215라는 이 자식이 뭐 이 소수의 몇 제곱과 nck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근데 얘 5로 나누면은 243 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5로 나누면은 2, 4, 3, 243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5 곱하기 3에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야. 응? 그럼 여기에서 p가 소수라면은 p가 될 수 있는 거는 3이나 5가 될 수 있을 거고요. 3이나 5가 될 때 n-k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는 거야? 1도 될 수 있고요. 1, 2, 3, 4, 5, 6 5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3에 5제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한번 써볼게. n-k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n-k가 얘네다랑 얘를 한번 연립해봐.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요. 더하잖아? 자, 이 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 때 1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돼? 3k는 3, 4, 5, 6, 7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k는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오는 아래 첨자가 k가 되니까 k는 자연수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3과 6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됩니다. 3 또는 6이다. 그럼 k는 몇이다? 1 또는 2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k가 1이면은 n은 몇이야? 2가 되죠. 자, 여기서 k가 1이면 n이 2가 되고요. k가 2면은 n은 6이 될 겁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케이스 뭐? n, k가 n은 2, k는 1인 경우. 두 번째, n은 6, k는 2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때 nck는 뭐가 되지? 여기 2가 돼버리죠. 얘가 2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2 곱하기 p의 n-k제곱 1제곱이 1, 2, 1, 5가 된다? 완전 개소리 되는 거야. 왜? 1, 2, 1, 5를 만드는데 짝수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 상황은 불가능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6c2 즉 15 곱하기 p의 n-k제곱 4제곱이죠. 얘가 1, 2, 1, 5다. 그럼 p는 몇이다? p가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왼쪽 좀 지워볼까? n값이랑 p값이 모두 다 나온 상태고요.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x의 3제곱 곱하기 3x의 마이너스 1제곱의 6제곱이다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식에서 6차식의 개수를 구하여라. 6차항의 개수. 자, 똑같이 1번항 써주시면은 6, C, K 곱하기 X에 3K 아니지, 이거 그냥 쓰면 되니까 X에 4K 마이너스 6 곱하기 3에 6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X의 6제곱일 때니까 K는 몇이다? K는 3이 되겠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 개수는 6시 K에 3 넣어주시면은 6시 3 곱하기 3의 세제곱, 즉 6시 3, 20 곱하기 3의 세제곱 27 하니까 뭐야? 540 나오겠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28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이랑 확률 몇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네 눈의 수의 합과 곱이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합이 뭐의 배수이다 라는 말 나왔을 때 잉여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합이 3의 배수다, 합이 4의 배수다, 합이 5의 배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거기 나와 있는 수를 3의 배수라고 나왔을 때는 3K 플러스 1꼴의 집합과 3K 플러스 2꼴의 집합과 3K꼴의 그 숫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 세 집합으로 나눠서 합을 정리해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굳이 잉여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2개의 집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자, 합도 짝수고 곱도 짝수야. 자, 얘에 의하면 내수 중에 적어도 한 놈은 짝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홀수가 무조건 몇 개 들어가야 된다? 홀수가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회가 있으니까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횟수는 빵번, 2번, 4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홀수가 4번 들어가게 되면은 곱이 짝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와 어떤 케이스? 홀, 짝짝 이런 조합과 짝짝짝짝 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이지? 2분의 1이죠. 짝수가 나오는 확률 역시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의 주사위를 던질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1회당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시행을 몇 번 반복했을 때? 4번 반복했을 때 홀수가 2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4C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거의 확률은 뭐가 돼? 4C 0 곱하기 2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요 2의 4제곱분의 6이 될 것이고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케이스랑 아래 케이스 더해주시면요 뭐가 되겠다? 2의 4제곱 16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9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은 이게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답을 찾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왔다면은 틀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점 6,0과 마이너스 6,0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하자 점 C의 좌표를 얘라고 할 때 세 점 A, B, C를 연결한 도형이 삼각형이 될 때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가 아니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 아닙니다. 뭐부터 생각해야 돼? A, B, C를 연결한 도형이 삼각형이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를 점 C의 Y좌표가 뭐가 안 될 때로? 0이 안 될 때로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로 좀 더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4분의 n파이가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야? n 값이 몇일 때? 4일 때죠. 4일 때죠. 그래서 n이 4일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m은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고요. 6가지. 그 다음에 n으로는 4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에서 30까지가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분모에 18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 있지. 9나 18 들어가 있는 이 135번은 사실상 페이크입니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36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들이죠. 자, 우선 전체의 경우의 수는 30까지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중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ABC의 밑변의 길이는 몇이다? 12다. 자, 넓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점 C의 Y좌표죠. 절대값 M 사인 4분의 n파이. 자, 얘가 18보다 작거나 작다. 그러면은 절대값 M 사인 4분의 n파이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M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M이 몇일 때? M이 1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M이 1이면요 지금 사인 값은 무조건 그 사이즈가 3보단 작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N은 1, 2, 3, 4 못 들어간다고 했어. 1, 2, 3, 5, 6 해서 5가지가 됩니다. 니은 M이 뭐일 때? 2일 때도 생각해 볼게요. M에 2가 들어가면은 사인 값이, 사인의 사이즈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는 어차피 제일 커봤자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보다 무조건 작겠지. 그래서 N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1, 2, 3, 5, 6 다 됩니다. 자, 세 번째 M이 뭐일 때? 3일 때예요. M이 3일 때는 N이 될 수 있는 거 뭐? 3이니까 사인 값이 1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위에 쓴 거 중에서 이 자식의 사이즈가 1이 되는 경우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1이 되는 경우는 언젠데? n이 2일 때랑 n이 2가 되면은 사인 값이 1이 되고요. n이 6이 될 때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사이즈가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두 경우 제외해 주시면은 1, 3, 5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자, 리얼이요. m이 4일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m이 4가 되면요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자, 이건 좀 써서 생각을 해볼까? 사인 4분의 n파이의 절대값이 뭐보다?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2, 6은 제외를 했고요. 1, 3, 5 중에서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1 넣어봐. n에 1 넣으면은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예요. 3을 넣더라도 2분의 루트 2예요. 5를 넣더라도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몇이야? 대충 루트 2가 1.414 이렇게 되니까 0.7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0.75가 되잖아. 얘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이때 역시 n이 1, 3, 5일 때 성립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m이 몇일 때? 5일 때 m이 5가 되면요 이게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3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1, 3을 한번 넣어봐. 넣으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얘는 0.7몇이라 그랬지? 0.6보다는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n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키워보면은 m이 6일 때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6개, 6개, 3개, 3개, 총 몇 개? 18개, 아니다. 5개구나. 5, 5, 3, 3이니까 16가지 나오겠다. 그래서 전체 30개 중에서 16개니까 몇 개? 답은 30분의 16, 15분의 8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한 장 더 넘어가서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3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라고 하자. 1, 2, 3, 4, 5, 6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건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조건이요.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 P, A 교 B는 뭐가 된다? P, A 곱하기 P, B가 된다는 소리죠. 얘랑 A랑 B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말은 동치입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나번 조건이요. PA는 3분의 2다. 그리고 PA 교 B가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랑 P, B를 곱하면은 3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럼 PB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사건 A에 대한 그 상황을, 그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그 다음에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전체 1이라는 확률이 있고요. 여기 속에 A, B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1이라고 하지 말자. 전체 집합으로 놓을게요. 전체 집합의 개수 몇 개야? 6개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몇 개 들어가야 돼? 교집합에? 2개 들어가야 되죠. 그지? 2개. 자, 그 다음에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4개니까 여기에 2개. B의 집합의 원소 개수 3개니까 여기 하나. 그럼 2개, 2개 하나 썼으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이 전체 6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이 집합을 영역을 몇 개로 나눠준 거?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결정이 됐어요.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4개의 집단에 2명, 1명 넣어주는 경우의 수랑 똑같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1 곱하기 1C 1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1 180까지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2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있으면은 마지막에 2팩분의 1, 2팩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편성이 되고 나서 그 조의 이름까지 다 명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A에만 포함되는 인원, A랑 B에 동시에 포함된 인원, B에만 포함된 인원, 이거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 이름이 모두 다 명명되어 있을 때는 마지막에 조편성처럼 그 몇 팩분의 1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있죠? 그 짓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80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32번으로 가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요.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에 따라 A랑 B가 다음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한다.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A는 4점을 얻고 5의 배수가요. 총 1부터 20까지에 4개가 들어있거든요. 4개가. 자, 그러면은 이 4개에 대해서 A라는 애는 4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B라는 애는 빵점이 돼요. 빵점 받아. 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총 1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 A는 빵점을 받고요. B는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 받을 확률은 B가 더 높지만 그 확률이 높은 만큼 B는 A에 대해서 A보다 4분의 1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하나씩 꺼낼 때 16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B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P분의 Q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점을 먼저 얻는다라는 거 생각해봐. A가 16점을 먼저 얻으려면 B가 16개를 얻기 전에 근데 B는 그러니까 A가 이기려면 4개 다 나와야 되고요. 5의 배수가. B가 이기려면은 5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16개의 수가 다 나와야 돼요. 서로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B가 이긴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숫자를 1부터 20까지 수를 쫙 배열한다고 해봐. 거기에서 19번째 수 안에 19번째 수 안에 5의 배수가 4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 19개의 수 안에 16개의 5의 배수가 아닌 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요. 20개의 수 안에 차례대로 배열을 했을 때 16개의 5의 배수가 아닌 수가 다 배열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전체 경우야. 근데 B가 이기기 위해서는 19번째 수 안에 16개의 그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19C 16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B가 이길 확률이 됩니다. B가 이길 확률. 그래서 얘는 20C 4분의 19C 3이 되는 거죠. 자, 20C 4는 4, 3, 2, 1, 20, 19, 18, 17. 자, 19C 3은 3, 2, 1분의 19, 18, 1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9, 18, 17, 19, 18, 17, 3, 2, 1, 3, 2, 1 해주고 나면은 분모에 5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뭐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원을 좀 많이 나간 관계로 이번 주는 확동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했던 그 숙제 다음 주 강의 올라가기 전까지 다 풀어주시고요. 부교재 여러분들 3주차 오늘 뭐 받아간 친구들도 있고 파일로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거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스피드 모의고사 푸신 친구들은 시간 꼭 재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결과 시간이랑 점수 선생님한테 직접 보내주셔야 됩니다. 쪽팔리니까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이용하세요. 개인톡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